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지금 한창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심판 판정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좀 많은 국민들로부터, 시청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는 그 방송 내용인데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꼭 오늘 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 판정 논란과 관련해서 뭐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는 미디어에서조차 사실과 다른 페이크 뉴스 그런 내용들이 보여서 이거 뭐 그 분노를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기본적으로 페이크 뉴스가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거기서 무슨 뭐 잘못된 오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분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또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또 괜한 혐중, 반중 이런 또 국민적 감정을 일으킨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한국 선수단 기자회견에서 이 황대현 선수 실격 판정을 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에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스포츠중재재판소 관련 그 내용들이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잘못된 내용들이 뭐냐면 이 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에 제소해도 별 뭐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결정은 뭐 빨라도 한 달, 뭐 늦으면 뭐 몇 개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그 내용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통상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소한 후로부터 수개월 후에 결정이 나는데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 기간에는 특별 임시재판소가 설치 운영이 됩니다.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 임시재판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임시재판소, 영어 원문으로 보면 에드혹 디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카스 에드혹 디비전 for the 베이징 윈터 올림픽 게임스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경기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분쟁을 다루는 임시재판소가 설치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드혹 디비전에 대해서는 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에드혹 디비전 룰이 있어서 그 룰에 의해서 재판소가 운영이 되는데 통상은 수개월이 걸리지만 이런 에드혹 디비전 사건은 이 에드혹 디비전 룰에 의해서 원칙이 제소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마음대로 짓거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화면에 보이는 것이 그 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 홈페이지에 그 에드혹 디비전 룰입니다. 이 룰을 쭉 보면 타임 리밋이죠. 아티클 18 해가지고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 즉 판정부는 give a decision, 결정을 해야 된다. within 24 hours of lodging of the application, 즉 중재 제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물론 이 24시간 이내는 그 판정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좀 늦춰질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올림픽 기간 종료 이전에 결정이 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뭐 한 달 넘게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황대현 선수 실격 그
판정이 이 스포츠중재재판소 그 심리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문제이죠. 무조건 이러한 분쟁이 났다고 해가지고 다 스포츠중재재판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 종목 단체 룰과 그다음에 스포츠중재재판소 룰에 의해서 심판 대상이 정해지는데, 이 쇼트트랙에서 ISU 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에 이런 심판 판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원칙적으로 심판 판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 심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황대현 선수 실격 판정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즉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소해도 바로 기각이 된다는 얘기죠. 왜? 심리 대상이 안 된 것을 제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뭐 제가 마음대로 짓거리는 건 아니고요. 다 규정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ISU 그 규정의 그 arbitration, 즉 중재, 분쟁 중재에 관한 절인데요. 아티클 26 이렇게 돼가지고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s, 카스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 항에 카스 jurisdiction, 즉 카스 심리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 B, C, D, E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카스의 심리 대상인데, 심판 판정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disciplinary committee 해가지고 징계위원회 어떤 결정, 보통 이제 징계죠. 그런 결정에 대해서 제소하거나 또는 그 ISU 위원회의 어떤 결정, 그 ISU 가맹 회원국의 그 협회에 내려지는 어떤 제재, 이런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카스가 심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쭉 보시면 그런 사항이지, 경기 중에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아예 이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황대현 선수의 그 실격 판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처음에 카스가 운영이 될 때는 심판 판정도 이렇게 그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심판 판정에 대해서 많은 제소가 이루어졌고 뭐 결정이 있었는데, 그런 그 심판 판정을 다시 재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결국은 심판도 인간인데 오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재심을 해서 뭐 결과를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스포츠의 어떤 그 본질과는 맞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드러나서 최근에 다 그 ISU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 단체들이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다루지 않는다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심판 판정 중에서 예를 들어 기계적인 판정, 예를 들어서 점수 합산의 오류라든가 데이터의 프로세싱에 대한 오류, 이거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이 과연 황대현 선수 실격 판정이 맞냐 그러냐, 그 당부당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언론 미디어와 그다음에 그 방송사의 해설진들은 황대현 선수가 뭐 진로 변경, 늦은 진로 변경 때문에 그 페널티를 받았다, 즉 실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진로 변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늦은 추월, 코너 직전에서의 금지되는 그 접촉을 불러일으키는 늦은 추월 때문에 실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추월을 하는 것이 어떻게 실격이 되느냐 그러는데, 중요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뭐냐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그 ISU 쇼트트랙의 세부 규정으로 레이싱 룰이 있습니다. 즉 레이싱 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이제 그 규칙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루는 것 중에 그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리지먼트 코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규칙 위반 코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은 2019년까지의 그 인프리지먼트 코드입니다. 여기 보면 스트레이트 즉 직선 구간에서의 코드에서 S1, S2, S3, S5까지 있고요. 코너에서의 이제 또 C1, C2, C3가 있고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그 스타트 그 출발에서의 어떤 그 코드 그 이 코드에서의 그 규칙 위반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암블락 그러니까 팔로 이렇게 방해한다는 얘기죠. 또는 암푸시 팔로 이렇게 상대 선수를 민다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인프리지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시는 2019년 요 코드에서는 황대현 선수에게 적용이 된 그 illegal late pass crossing contact 즉 선수와의 접촉을 불러일으키는 늦은 그 추월이라는 코드가 없었어요. 2019년까지는 요 S5까지만 되어 있었죠.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이것이 제가 좀 확대를 할까요? 예. 2020년도부터는 여기 나오죠. 아까 보여드렸던 S5에 이어서 S6, S7 코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6가 바로 end of straight 즉 직선 구간 마지막에서의 illegal late pass, crossing contact 그 다음에 end of straight S7이 illegal opening and closing, crossing contact 이 코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황대현 선수가 바로 이 illegal late pass, crossing contact 이거에 해당된다고 심판들이 봐서 실격 판정을 내린 거거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019년까지의 제가 화면 보여드렸죠. 네. 2019년까지의 그 코드에는 여기 S5까지만 있어. S5까지.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황대현 선수의 그것이 실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2020년 그 코드 개정으로 이래 가지고 S6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들이 그렇게 실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마 여러분도 영상을 한번 잘 보시면 그 스트레이트 구간 끝과 코너가 시작되는 그 구간에서는 추월을 시도하다가 만약에 다른 선수와의 접촉을 불러일으키면 그건 이제 실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황대현 선수의 문제의 준결승전 영상을 보면 그 구간 끝과 코너가 시작되는 그 구간에서 황대현 선수가 안쪽으로 인코너로 추월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추월을 시도해서 추월이 됐죠. 그런데 그 추월을 시도할 때 다른 중국 선수와 접촉이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결국은 황대현 선수 실격 판정의 당부당에 대한 그 쟁점은 일단은 그 스트레이트 구간 마지막과 코너가 시작되는 그 구간에서의 그 추월이 시도된 것은 딱 보입니다. 보이는데 과연 그러면 중국 선수와 접촉을 불러일으켰느냐, 접촉이 일어났느냐 안 왔느냐가 그 심판 판정의 당부당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 그 경기의 심판은 접촉이 일어났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격이 된 거고, 만약에 그것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추월을 하더라도 접촉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격 사유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경기들 보면 그 코너 부근에서의 추월이 있다 하더라도 접촉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추월을 한 선수들은 다 실격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
1000m 경기에서 500m인가 1000m인가 그 이태리의 폰타나 선수 그 선수 우승했는데 그 선수 경기 보면 그 코너 부근에서 추월을 했는데 그 선수는 바깥으로 돌고 그리고 다른 선수와의 그 접촉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실격 판정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예.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무조건 뭐 추월했다고 억지로 우리 황대현 선수의 실격을 한 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을 모르고 무조건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억측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규정을 몰라서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또 문제가 아닐 수 있다. 2019년인가요? 아시안 게임에서 그때 한일 유도전 단체전 혼성 단체전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과 일본 경기에서 한국팀이 부당하게 졌다고 항의하고 경기장을 몇 분간 떠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도 언론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 선수단이 일본에게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승리 판정을 했다라고 해서 막 그때 또 그 반일 감정이 불러 일으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방송 내가 나중에 이 유튜브 방송 밑에다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개정된 룰을 우리가 우리 한국 선수단이 알지 못해서 미디어가 알지 못해서 일으킨 괜한 오심 논란이었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방송에서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결국은 규정이 바뀌어서 일본이 이긴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 개정된 규정을 몰라서 우리가 한국이 이겼어야 된다고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번 황대헌 선수 그 실격도 만약에 이 규정이 개정된 걸 몰라서 그랬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황대헌 선수 실격 판정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